자, 안녕하십니까. 노기석 교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제 인사말이 요거밖에 드릴 게 없네요. 저는, 지난주가 아니래. 지난 시간까지 이제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 중에, 이번에 이제 챕터, 이제 7으로 넘어온 거죠. 7 중에서, 이제 우리 마이닝 기술을 다루고 있는데, 그 마이닝 기술 중에,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요것부터 안내해 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꼰대성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뭐, 처음 취지부터 시작해서, 뭐, 이론 설명 다 하고, 그리고 실제 실습도 한 줄 한 줄 코딩하면서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의 동영상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유튜브로 요 동영상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좀 그렇죠. 쭉 검색하면 띡 하고 뭐 이제 해당 리스트들이 뜨죠. 동영상 리스트들이 뜨는데 뭐 제 동영상으로 들어와서 지금 저를 보고 있다면 요거 하나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리즈로 돼 있어요. 요 동영상 강의가. 그래서 요거 지금 클릭하면 여러분들 화면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건데 뭐 스마트폰도 비슷하겠죠. 여기 동영상이 위에 있고 여기 제목 있잖아요. 제목 있고 요 밑에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 더보기 버튼 누르면 그럼 여기에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모든 강의 리스트 강의 목록을 정리하고 유튜브 링크 순서대로 다 달아놓고 소스 코드는 어디서 찾고 클릭하면 소스 코드 바로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도 여러분들 필요하시죠? PPT도 다 어디 있는지 다 링크를 달아놨어요. 근데 거기서 보시고 거기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해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그 중에서 나는 뭐 자신 있다. 그러면 필요한 동영상만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론을 하면서 채굴이 왜 필요한지 why 왜 필요한지 이것도 설명해 드렸고 실제로 채굴은 넌스를 찾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넌스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챌린지 값들을 하다가 마이닝 디피컬티 그러니까 앞에 해시를 했을 때 앞에 0의 개수가 마이닝 디피컬티가 되겠죠. 뭐 마이닝 디피컬티가 나 5로 해놨다. 그럼 앞에 해시 값이 5개가 딱 맞아떨어지는 챌린지 값이 넌스가 되는 거죠. 넌스를 가지고 디피컬티와 넌스를 가지고 마이닝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죠. 채굴 난이도. 이렇게 요거를 찾는 넌스를 찾는 과정을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 해시를 내면서 요게 너무 찾기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벨런치 이펙트라고 하죠. 세도 효과. 눈사태 효과라고도 하죠. 눈사태가 일어나면 저 꼭대기는 조그만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눈덩이가 불어나잖아요. 그런 걸 세도 효과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페이스텔 알고리즘 이렇게 부르죠. 알고리즘을 사용한 해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는 거죠. 조그만 변경을 가지고도 결과값이 엄청나게 바뀌고 그리고 결과값이 나오는 게 일정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값을 찾기 어렵다 그랬어요. 난이도를 예를 들어서 높이면 내가 탐색해야 될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이 정도다 0이다 그러면 하나다 그러면 뭐 이 정도에서 찾는다면 난이도를 점점점 높이면 요게 숨어있는 게 요 영역으로 줄어드는 거죠. 요 전체를 다 탐색을 해봐야 그제서야 여기를 가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개념적으로 딱 나눠 놓으니까 그냥 위부터 아래로 바로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페이스텔 알고리즘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암호화 알고리즘이. 그래서 얘가 이 챌린지 값을 넣는다고 해서 어디에 찍힐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0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이게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영의 개수를 감소시키면 점점 해서 탐색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그거를 했었고, 오늘은 거기 끝나고 이제 저걸 할 겁니다. 실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코딩을 할 겁니다. 코딩을 하려면 여기 보면 스코프 오브 워크, 실제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할 거는 저희가 프론트를 개발할 거예요. 프론트 쪽 신규 개발,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뉩니다.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은 주로 프론트 쪽이 많아요. 기존에 있는 UI가 있는데, 그 UI를 기존에 있던 거는 뭐냐면 거래를 생성할 수 있는 UI만 간단하게 우리가 임시로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만든 거 다 날려버리고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채굴자가 사용할 UI를 만들 겁니다. 프론트를 만들기 위해서 템플릿도 만들고 CSS도 만들고 뭐 자바스크립트도 만들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게 요건데 얘는 삭제, 굳이 아까우면 삭제 안 해도 됩니다. 요 마이닝 점 자바스크립트를 파일을 만들어서 얘가 제어하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닝의 기능이 지금까지는 없죠. 거래에서 이제 넌스를 찾는, 넌스라는 값만 있지, 그 변수값만 있지, 거기에 데이터베이스에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죠. 블록이 새로 생성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실습한 건 하나의 블록에 거래만 추가된 거죠. 블록이 새로 생긴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그 많은 시간 중에. 그래서 마이닝 해서 성공하면 보상받고 새로운 블록 만드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 기능을 담당할 클래스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mining.py라는 파일을 하나,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그 기능을 구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업그레이드는 뭘 할 거냐면 이 두 개는 사실 요 두 개, 얘랑 얘, digUtilSpy, 요 원래 서버에 있는 digUtilSpy하고 블록체인 노드에 있는 블록체인 utilSpy라는 거에 sorted by key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놨었죠, 유틸리티에. 근데 제가 거래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우리 콜렉션 패키지를 썼죠. 이 패키지 안에 ordered dig인가, 요런 클래스를 갖다가 자동으로 정렬해주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 사전을 정렬했죠? 파이썬에서 사전은 순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키값하고 밸류 값이 다 같으면 같은 사전이에요. 순서가 다 뒤죽박죽 돼 있어도. 그게 사전입니다, 원래. 근데 해시를 할 때 그 뒤죽박죽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해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뭐 name은 뭐 제 이름 쓸게요. GISEOP 이렇게 돼 있고, 뭐 age, 나이는 저는 21살 뭐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딕셔너리는 예를 들어서 age가 먼저 나왔어요. age는 21살, 그 다음에 name은 뭐 기섭,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날려보면 A랑 B랑 같냐? 이렇게 하면 결과가 true가 나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얘랑 여긴 name이 먼저 나오고 여긴 age가 먼저 나오니까. 그래도 키하고 밸류값하고 모든 원소들이 다 매칭이 되면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문자열을 만들었어요. json.dump, 덤프스, 덤프하면 파일로 나오고요. 덤프 s 붙이면 그냥 문자열로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a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값이 리턴되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열인데 name 컴마 요 그대로 써져요. age 한 줄로 20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양 끝이 문자열로 돼 있으니까 얘를 그냥 하나의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건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A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고 에이지하고 네임이 기섭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문자열하고 요 문자열하고 같은 거예요. 완전히 틀린 문자열이죠. 그래서 얘를 해시를 하면 쇄도 효과 때문에 이 해시 값이 이렇게 나올 텐데 얘랑 얘랑 엄청나게 다른 값이 나오는 거죠. 비록 같은 사전이라도. 그래서 사전의 순서를 정해주는 걸 하려고 이거를 썼는데 얘가 뭐 메모리 위치 값도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거래 검증할 때 다 페일 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sorte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그거를 사전으로 다시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얘랑 얘는 이 두 개는 제 마음이 영 불편해서 불편해가지고 좀 제가 아무리 이제 코드를 다시 봐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딕셔너리 형태로 다시 만드는 거를 좀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맨 마지막 블록체인이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프리비어스 해시 값을 가져오는 거를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유틸리티 안에 요 유틸리티 안에 얘는 수정해주고 얘는 새로 만들 거예요. 요 함수를 요 파일을 업그레이드하고 메인 뷰를 추가를 할 겁니다. 마이닝하고 마이닝 스타트 그 다음에 블록체인 노드에 트랜스포 파이라는 게 있죠. 우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그대로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우리가 이거 나중에 하자 하고 투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주석 처리해 놓은 게. 채구라는 사람 현재 우리 코드는 무조건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채굴자는 검증을 받으면 안 되겠죠. 시그니처가 없잖아요. 그냥 나는 컴퓨터를 제공하고 넌스를 찾고 싶은 건데 넌스를 찾는데 거래 내역 자체가 없잖아요. 거래 내역 넌스를 만들려면 프리비어스 해시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챌린지 값을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해서 붙이는 거죠. 붙여가지고 얘를 해시하는 건데 이 트랜잭션이 없잖아요. 해시에서 뭐 시그니처 만들고 뭐 이 과정인데 얘가 없으니까 검증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자는 그냥 검증 없이 거래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거래 추가. 그래서 거래는 뭐예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어마운트, 돈. 여기는 블록체인이니까 B라고 써야 돼요. 블록체인 개수. 그래서 받는 사람은 채굴하는 사람 지갑 주소가 되겠죠. 엉뚱한 사람 지갑 주소 입력해 놓고 채굴하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지갑 주소 쭉 써놓고 블록체인 어드레스 써놓고 보내는 사람 없죠. 보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개발자들이.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써준다거나. 그럼 이 금액은 얼마예요? 보상금. 예를 들어 15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거를 가지고 뭐 시그니처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검증 없이 바로 그냥 트랜잭션에 추가하는 거를 이제 보수 작업을 해주는 거죠. 빼먹고 그냥 왔었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단계를 두 개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백엔드하고 UI를 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이닝.py 뭐 utilspy 두 개 만들고 뭐 메인 뷰 조정해 줘야 되겠죠. 컨트롤러에서 스타트 버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채굴 시작 누르면 요게 나중엔 로컬 호스트가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의 컴퓨터가 서버가 될 건데 그러면 그냥 누르면 뭐 스타트를 해야 되잖아요. 스타트를 처리해 주는 거는 뷰에서 처리하니까
요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 그냥 흘려 들으세요. 계략적으로 실습을 해보면은 다 이제 나오니까. 자, 그렇게 하고 또 뭘 하나? 그 다음 트랜스포 파일 아까 한다고 그랬죠. 그거 하고 UI는 목표 UI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원래에서 뭐 내비게이션 바 이렇게 만들었죠. 베이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뭐 안내 멘트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자기 지갑 주소 써야 되죠. 그리고 내 코인이 얼마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시작하면은 얼마 나오는지, 이제 채굴이 시작되게 요 마이닝 파이가 돌아가게 하면 되죠. 요거를 클릭하면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마이닝을 하도록 호출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할 거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UI 구축한 다음에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채굴이 잘 되는지만 확인할 겁니다. 채굴 한 번만 해볼 거예요. 한 번 딱 보냈는데 채굴이 성공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 기능이 된 거잖아요. 또 그거를 이제 한 단계로 하고, 왜 이게 단계를 제가 나누냐면 이 프론트 쪽 구현하는 게 코드량이 많죠. 내용은 별로 없는데 이게 HTML이 코드가 되게 많아가지고 요거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시간이 걸려도 다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끝났다. 그럼 시퀀스 2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시퀀스 1에서는 저거를 했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해볼 거야. 한 번 하는 게 성공하는지만 볼 거고, 두 번째 시퀀스 2에서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채굴을 시작을 누르면 이게 마이닝 성공 보상받아. 그 다음에 또 해. 계속 하겠죠. 언제까지? 컴퓨터가 뭐 전원이 나가거나 아니면 사용자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전기가 아웃되거나 아니면 어디까지 한다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원할 때까지 중단하는 걸, 채굴 중단하는 걸 원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버튼이 하나 있어서 딱 클릭하면 중단되게. 그래서 요 기능을 넣으려면 뭐 마이닝 스타트 뷰에서 스타트하고 스탑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뭐 시작 중단, 그 다음에 시각적 효과도 넣겠습니다. 프론트 쪽에다가 시작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깜빡깜빡 하면서 CSS로 넣어줄 거예요. 아주 간단한 CSS로 넣어줘서 깜빡깜빡 하면서 뭐 색깔도 변하고 이런 간단한, 아주 간단한, 이거 CSS 프론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혹시 제 강의를 보면 막 웃으실 거예요. 야, 저거를 강의라고. 그래도 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요러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가지고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더 제 소스코드가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서 스타트를 시키면 중단할 때는 요 스타트를 약간 중단 기능을 추가할 때 요 스타트를 약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할 거고, 여기 마이닝 여기 오타가 있네요. 마이닝.자바스크립트에서 중단 처리 기능을 더 추가를 해줄 겁니다. 오타가 있으면 그때그때 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닝.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은 뭐냐면 이게 여기 좀 빈칸이 있나요? 여기다가 좀 제가 좀 판서를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서버가 두 개예요. 이렇게 하나는 블록체인 서버, 블록체인, 지금 노드라는 폴더에 집어넣어놨죠. 여기에 마이닝이라는 서버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서버가 있고, 요 안에 몰렛 이라는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요거를 코딩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서 실제로 마이닝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제 하나의 컴퓨터에서 지금 두 개로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서버는 현재 있는 상태로 원렛을 서비스 할 거고요. 요 블록체인 노드는 지금 제 서버에 구축해 놓은 거를 시드 노드로 쓸 겁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노드에 잔뜩 들어와야 되잖아요. 뭐 네트워크로 이렇게
각종 컴퓨터들이 막 서로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려면 요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나중에는 뭐 zip 파일로 묶어서 요 원래 서버 어딘가에 달아 놓을 거예요. 메뉴 중에 하나로. 저 채굴하실 분 요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채굴하려면 요거를, 요 zip 파일을, 아니면 설치 파일이 되겠죠.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하세요 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이 여기 자기 컴퓨터, 여러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뭐 요 인스트럭션이 있겠죠. 튜토리얼, 설치 튜토리얼대로 그대로 하면, 뭐 어떤 명령어를 주면 실행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얘가 하나의 살아있는 노드로 작동하게. 그러면 요 노드도 있는 거고 요 노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서로 연결돼야 되겠죠.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요 작업을 해주려면 얘가 필요한 거죠. 일단 시드 노드를 기본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시작할 건데, 첫 시간은 많이 나가면 힘드니까 요거 이제 디렉토리, 이제 챕터를 좀 나누고 파일 구조를 나누고 얘랑 얘를 좀 간단하게 수정해 준 다음에 이제 몸풀기로 먼저 시작하고 계속 강의를 진행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서버가 지금 렉처 7 이제 깃허브에서 카피를 하면은 클론을 해오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지금은 챕터가 7으로 바뀌었죠. 제가 7으로 좀 분리해 놨습니다. 여기 7으로. 왜냐면 지난번까지는 트랜잭션 거래였고, 이번은 이제 마이닝 채굴이니까 약간 성격이 달라서 코드를 분리해 놔야 여러분들이 복습하거나 단계별 학습을 진행하는데 좀 좋을 것 같아서. 그죠? 하나의 파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다 있고 마지막 결과물만 올라와 있으면 약간 좀 짜증나죠. 네, 그래서 구분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천천히 같이, 이거 예전에 한번 해봤을 거니까 화면을 조금만 키워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중간에 내려보내는 게 낫나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니까 카피 하겠습니다. 카피. 그래서 여기서 붙여넣기, 페이스트. 그러면 통으로 복사를 하겠죠. 이건 아닌데, 삭제 잘못했네요. 엉뚱한 데다 붙여놨어요. 요거니까 요거 카피, 여기 바깥에다 해야 되겠죠. 붙여넣기, 페이스트. 이쪽으로 보니까 요게 안 보이네. 페이스트. 그러면 요거 이름을 바꾸면 되죠. 리네임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서 챕터 7.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마이닝이니까 마이닝. 이렇게 폴더 이름을, 디렉토리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구조를 변경하고 요거를 먼저 할게요. 제가 한다고 했던 게 제 마음이 영 불편한 거 있잖아요. 제 마음이, 요거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까 써놨었던 거는, 요거는 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저는 불편해요. 얘 때문에. 불편했던 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고, 이거를 고치지 않아도 잘 작동합니다. 잘 작동하는데, 제가 기존까지 해온 거 딕셔너리 기준으로 해왔는데 리스트로 돼버려 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난번처럼 했던 거 그냥 유지해도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리팩토링 과정에서 아마 누군가 바꿔놓을 거예요. 코드 최적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복사했으니까 요 슬라이드는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요 슬라이드는 제가 강의 끝나고 그 PPT 자료를 올려놓는 폴더거든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러 하는 거니까. 7장이 끝나면, 다 끝나면 올려놓겠습니다. 딜리트 퍼머넌트리,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노드에 가보면 그게 있었죠. 마이닝에 가면 유틸리티에, 유틸스에 요게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밑에 가보면 블록체인 노드 말고 월렛 서버에 가보면 월렛 서버란 폴더 밑에 가보면 월렛에 유틸스에 딕 유틸이라고 있었습니다. 요거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로 하면 오더드 딕트 이걸로 하면은 값이 서로 틀리는 거죠. 생성하는 시점에 따라서 해시 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문제가 있죠. 거래는 같은 거래인데, 그래서 요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해시를 하거든요. 밑으로 가보면 해시라는 함수가 있어요. 해시. 해시를 제가 전달받고자 하는 거를 딕셔너리로 했습니다. 딕셔너리. 근데 딕셔너리로 안 와요. 리스트로 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그래서 얘를 딕셔너리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dict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dict 딕셔너리로 다시 바꿔줘. 이렇게 리턴하는 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컨트롤 C 똑같아야 되겠죠. 블록체인 노드에서 쓰는 유틸리티하고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좀 이해되세요?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파이썬 이렇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사전을 하나 만들게요. A라는 사전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name, 그 다음에 name은 뭐 기섭 하고, 뭐 age, 나이, 저는 21살. 이런 사전을 만들어서 엔터를 땅 쳤어요. 그럼 A 땅 치면 사전이고 타입은 딕셔너리죠. 근데 요거를 썼어요. sorted를. 그래서 sorted, 그래서 A items, 그래서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 얘를 변수로 한번 잡아볼게요. 얘를 A sorted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잡아보면 타입 이렇게 쳐보면 A sorted가 리스트로 나오는 거죠. 리스트 안에 이렇게 담겨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시할 때 오더드 딕을 해시를 할 거잖아요. 얘를 해시를. 나는 딕으로 받고 싶은데 리스트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리스트가 넘어가도 해시는 되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돌려보면 돼요. 여기 제이슨 덤프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import 제이슨 이렇게 하고 json.dump s 붙여야 됩니다. 바로 A 하면 요 안에 있는 게 그냥 문자열로 바뀌는 거죠. 다운표 안에 있는 거를 똑같이 해서 A에 sorted 이렇게 하면 요거 있는 거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를 리스트로 담아서. 그러니까 어차피 고유한 값으로 나오니까 해시 하면은 똑같아지긴 지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죠. 얘는 그 타입 힌트죠. 안 맞아도 작동하거든요. 작동하는데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A가 얘잖아요. A sorted는 얘고, 그래서 여기를 dict 이렇게 써주면 A sorted를 이렇게 사전으로 나와요. 얘를 한번 다시 받아볼까요? A sorted 그 다음에 딕 이렇게 해서 받아보면 A sorted 딕
이렇게 쳐보면 얘는 다시 사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게 키값 기준이니까 A가 먼저죠. N보다. 돼서 다시 사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이슨 덤프 덤프스 A sorted 이렇게 하면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게 안 나오고 요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제가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이런 거를 뭐 소프트웨어 부채라고 하거든요. 개발자는 알고 있어요. 이게 작동 지금 일단 돌아가는데 시간에 쫓겨서 그냥 넣어놓은 거죠. 돌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샤256 하면은 똑같은 값이면 순서만 일정하게 보장해주면 제이슨 덤프에서 리스트도 덤프를 해주는 거죠. 문자열로. 네, 여기 뭐 문자열 긴 거를 그냥 뭐 그림 파일 이런 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문서 파일도 뭐 문자열 하나로 만들겠죠. 한글 파일 있으면 쭉 바이너리로 불러온 다음에 헥사로 바꿔서 다시 해시 해버리면 뭐 한글 파일 뭐 동영상 파일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그 이뮤터블 레저의 원리죠. 그래서 이 허전한 마음을 기술적 부채 아니면 이렇게 썩은 냄새라고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드 스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공 용어로. 제가 그게 느껴져 가지고 좀 바꿨어요.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해시할 때 딕셔너리 해시를 그대로 할 테니까 애초에 우리가 했던 거를 다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여기를 한 거죠. 제 마음이 불편했던 부분들을 조금 편안해졌어요. 이게 나중에 왜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기존에 설계했던 건 설계는 사전을 받는 인풋 파라미터로 받는 거로 했는데 리스트가 온 거죠. 근데 안에선 잘 돌아가. 그럼 이 설계도대로 안 한 거죠. 저는 어떻게든 돌아가게만 만든 거예요. 이게 숨겨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술적 부채를 이제 뽀록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해시에 그냥 이렇게 써도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도 모르죠. 본인만 알죠. 근데 본인도 까먹죠. 시간 지나면. 코드가 지금 벌써 몇 줄인데 이게. 네. 여기까지 오늘은 요번 동영상 클립에서는 실습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하고 요거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마이닝 이거 또 여기도 오타죠. ING가 되니까 마이닝 이렇게 바꾸고 그 안에 블록체인 노드하고 블록체인 서버가 있는데 각각 유틸리티 중에 그 오더드 딕트 만드는 함수 내부를 요것만 더 써준 거죠. 딕으로 감싸준 거죠. 양쪽 다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틀리면 그 시그니처 검증할 때 다 걸리겠죠. 여기는 그냥 놔두고 여기만 해주면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동영상 유튜브 강의, 뭐 유료 강의 같은 거 보면은 얘를 그냥 하나의 파일로 해서 같이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 서버는 분리될 거니까. 현재는 2개 서버인데 나중에는 한 3개 정도, 4개 서버로 같이 돌려볼 거라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가고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거 백엔드 구현하는 거 다음 동영상 클립으로 이동해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